세상은 넓고 먹어야 할 음식은 참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먹을거리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먹어야 잘 먹은 걸까요? 대한민국 국내 1호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그가 음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 맛있는 여정을 떠납니다. 제철 식재료가 전해주는 풍성함. 그리고 식재료들의 궁합이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놀라운 맛의 세계.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맛봐야 할 최고의 맛. 그 절정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5시간가량 내달리면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인 도시 여수에 다다릅니다. 넓은 바다에 크고 작은 섬들이 꽃처럼 피어난 곳 여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항인데요. 이곳에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숨어 있습니다. 여수입니다. 바다 참 좋죠. 제가 오늘 소개할 음식은 일상에서 보던 그런 생선이에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이만한 크기의 생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만한 거 먹지 않습니다. 이만하고 큽니다. 지금 이 계절에 이 생선 먹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코끝 시려주면 더욱 활기가 넘치는 여수의 겨울바다. 힘찬 몸짓으로 여수 앞바다를 지배하는 대물 삼치 때문인데요. 선어회로 먹는 회 중에 가장 맛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연분홍빛 삼치 선어회는 물론이고 담백한 삼치 머리구이와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지는 삼치 껍질 튀김까지. 지방질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여수 삼치의 맛 궁금하시죠?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겨울바다의 숨겨진 보물 삼치의 진미를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밤샘 조업을 마친 만선의 배들이 싣고 온 싱싱한 생선들. 꽁꽁한 육지에도 활력이 넘치는데요. 업한장 사람들은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이들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는 주인공 삼치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대물 삼치를 맛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업한장을 찾은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때마침 경매가 시작됐네요. 좋은 물건을 얻기 위한 눈치 작전이 치열한데요. 오늘 들어온 삼치는 어떨까요? 과연 대물이라 불릴 만한가요? 상당히 커. 우리가 흔히 먹는 삼치구이의 삼치랑은 크기부터 비교가 안 되는데요. 요즘 여수 앞바다를 주름 잡는 삼치는 그 길이만 무려 1m에 달하는 대물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에서 지금 횟거리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거진 요 신미부터 신미. 거진 횟거리로 쓰고 그다음에 예. 이런 거는 저 구이용으로 전부 다 구이용으로. 마트. 어느 때 맛있어요? 지금 때가 제일 맛있어요. 11월. 12월 달. 11월, 12월 그때 게 가장 맛있다. 제일 그 제철입니다. 이게 지금 소매로 살라 그러면 한 마리 얼마 정도 한 주게 마리 됩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 6만 원. 5, 6만 원. 예, 비쌀 때 뭐 10만 원까지 가요. 그래요? 예, 한 마리가. 싱싱한 정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게 싱싱하다 이런 것들 눈으로 보는 거. 보통 눈으로 보자면 색깔이 좀 선명해야 되고 보통 뭐냐면 배 이런 데 보면 만져보냐면은 예. 뗀뗀한가 좀 무른가 단단하면은 단단할수록 fon도가 좋아요. 아. 시기 맞춰 잘 온 것 같은데요? 삼치도 이제 기름이 좀 많이 배어야 맛있는데 12월
1월까지는 맛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삼치 먹기 시작하는 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 나로도항의 잔잔한 바다를 깨우는 건 역시나 삼치잡이 배입니다. 김원태 선주는 바다에서 젊음을 보낸 베테랑 삼치잡이 어부입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검도네. 검은도?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지금 나가야 좀 늦었어.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검은도 연안. 혼자 하는 조업은 준비할 것이 많은데요. 먼저 낚싯줄을 길게 풀고 삼치의 입질을 기다립니다. 원래 해가 뜰 때 삼치가 잘 물어요. 거북 뜨기 전에 이 여장이 싹 빼져야 삼치가 물죠. 낚싯줄을 팽팽하게 당기며 잠시 기다리자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바다를 힘차게 가로질러 오는 삼치 한 마리. 오늘의 첫 수확물이죠. 온몸을 팔딱이며 생명력을 자랑하는 녀석. 가늘고 긴 몸이 제법 커 보이는데요. 고시. 하지만 아쉽게도 삼치 새끼 고시라는데요.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개의 낚시바늘에 은색 비닐을 꽂아 물속을 빠르게 내달리면 삼치가 멸치인 줄 알고 낚아챈다는 채낚기는 여수 검은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해온 삼치잡이 방식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역이 멸치도 많고 멸치 회장이 형성이 잘 돼요. 여기가 그래서 저기 삼치가 겨울 단 겨울에도 많이 나오고 해년마다 여기 삼치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조업은 쉼없이 이어지는데요. 한 번 입질이 오면 봇물 터지듯 연이어 올라오는 것이 삼치어장.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고시만 올라옵니다. 바로 그때 어부의 손이 유난히 신중을 기합니다. 삼치! 드디어 시속 100km로 헤엄친다는 바다의 폭주자 삼치를 만났습니다. 한 4km 나가요, 4km. 4km? 네. 4km 조금 더 나갈까, 4km 정도.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삼치 맛이 나지. 네. 대물 삼치 한 마리에 입이 귀에 걸린 선주도 동네방네 자랑이 한창인데요. 자랑해. 고시만큼 삼치도 제법 보이는데요. 이렇게 잡아올린 생선은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합니다. 한 마리씩 낚아올리는 일이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래야 삼치의 상품성이 더 높아진다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낚시로 잡으면 거기 신선도가 좋잖아요. 왜냐면 그물로 잡다 보면은 물속에서 거기 일단 죽고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하니까 신선도가 떨어지고 낚시로 잡다 보면은 살아있는 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가 더 싱싱하죠. 네. 몸은 고되더라도 생선의 선도를 위해 채낚기 조업 방식을 고집합니다. 가짜 미끼를 매달고 달리는 채낚기 배들이 간간히 보이는데요. 옛날에는 그물 배들도 많았고 이 삼치 끌발이 낚시하는 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그럼 많이 반 정도는 배들이 없어졌다고 봐야지. 6, 70년대 여수 앞바다에서 잡힌 삼치는 비싼 값에 일본에 전량 수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치잡이 배들이 몰려들어 불야성을 이루었는데요. 부두를 꽉 채운 배들이 너무 많아 배 위로 뛰어다니면 섬과 섬을 건널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성질이 급한 삼치는 금방 죽기 때문에 항구로 돌아갈 때까지 보관해도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삼치를 보관하는 이 낡은 냉장고가 선주에게는 보물 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바로 잡은 걸 바로 해갖고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 돼요. 잡자마자 바로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신선하죠. 예. 겨울철 제대로 물오른 여수 삼치를 만날 수 있는 곳 수산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수바다를 옮겨다 놓은 듯한 해산물들 사이에서도 눈길을 잡아 끄는 건 따로 있는데요. 와, 여기도 삼치. 아, 이거 회 떴네. 이야, 크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크다. 이건 한 몇 킬로짜리 정도 돼요? 이게 한 3.5 정도 나오고 3.5kg. 와, 요즘 요 가격이 얼마예요, 3.5kg? 시세가 4만 원, 4만 5천 4만 원, 4만 5천 원. 이야, 이거 얼마나 싱싱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 일단 이 삼치는 여기를 만져보면은 여기 손을 딱 대보면은 탄탄한 느낌이 딱 들어요. 탄탄한 느낌. 와, 아, 탱글탱글하다. 네, 단단하고 선도가 좋은. 선도가 좋은 거다. 아, 맛이 있다 아이가. 네, 일단 맛을 보십시오. 예. 일단 맛을 보시면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저기 저 하동에서 왔어요. 하동에. 나는 울산서 오고 하동에는 이거 안 나오는가요? 삼치가 삼천포로 가야 되지. 삼천포. 이거 언제 드셔보셨어요? 예전에. 이 늘 먹었어요. 늘 예, 먹었어요. 거기 맛이 참 좋아요. 보들보들하죠? 예, 이거 부위마당 또 이거 예. 이 뱃살은 또 역시 맛이 있고 그지요? 아유, 예. 예, 많이 드십시오. 예, 고마워요. 요 큰 삼치는 대부분 다 예전에는 일본으로 수출되고 요 지역에서만 먹고 그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도를 웬만큼 유지하지를 못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못 먹었죠. 여기 와야 그래도 조금 선도가 좋은 그런 삼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여수에 찬바람이 불면 나타나는 겨울바다의 숨겨진 보물. 이제 여수 삼치를 맛보러 갈까요? 아, 삼치를 잘 숙성시켜 선어회 맛이 일품이라는 한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식당이 가득 찼는데요. 손님들이 찾는 메뉴는 단연 삼치 선어회. 상추에 삼치랑 김치랑 한 조각씩 넣고 크게 한 입 먹어도 좋고요. 양념장에 콕 찍어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여수 돌김도 삼치회에 빠질 수 없죠. 이쪽 동네는 삼치가 아주 풍부하니까 아주 많이 납니다. 자주 먹어요. 건강에도 좋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고 맛있고 싶고 맛있지 뭐. 겨울철 여수에 와야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삼치 선어회. 이제 그 맛의 비밀을 좀 파헤쳐 볼까요? 아, 잡시다. 아, 진짜 맛있는 냄새 나네. 제가 삼치회를 처음 먹어본 게 20년 전쯤에 이 여수에 와서 먹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삼치가 아니라서 저는 삼치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이만한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회를 떠서 줬는데 저렇게 큰 생선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힌단 말이야 하는 게 처음에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그 맛에 너무 놀랐어요. 이때까지 먹어왔던 생선회의 맛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맛이었어요. 참치보다도 더 매력적인 그런 맛이 있어요. 이런 맛있는 생선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신비로웠어요. 20년 전에 먹어봤던 여수에서 먹었던 삼치회의 맛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그 첫 번째 메뉴는 삼치 선어회인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김, 요즘 햇김이 나올 철인가? 햇김이에요. 돌김. 요즘 햇김은 돌김 나오는 철이. 역시 전라도라고. 네. 삼합이. 너무 많이 주시네.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저 표정 정말 부럽네요. 일단 계절 감각이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이런 밥상이네요.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지금 메인이 나와야 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나한테. 지금은 이런 것으로 입을 더럽히면 안 돼요. 삼치회를 먹어야 돼. 횟감으로 쓰는 삼치는 크면 클수록 맛이 좋습니다. 4시간 이상 전 숙성하면 단백질이 분해되며 하얗단 살결이 분홍빛으로 변하죠. 특히 이맘때 잡힌 삼치는 지방질이 많아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숙성된 삼치 선어는 혀끝에서 녹아내릴 듯 부드러운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쫄깃하고 담백한 풍미가 그만이라네요. 삼치 맛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삼치 선어회. 먹음직스러운 붉은 빛깔의 회 한 점 맛보실래요? 삼치 나왔습니다. 이야, 와, 색깔이 맑아. 이 삼치가 내가 본 것 중에 색깔이 가장 맑은 색깔이 삼치예요. 서울에서 먹던 거하고 색깔이 달라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저희 집은 김, 백김에다가 네. 그다음에 삼치 뱃살을 하나 집어서 고추냉이에다가 조금 네, 찍었어요. 올리고 네. 좀 올리세요. 좀 올리고 네. 그다음에 갓김치. 익은 갓김치에 맛있어요. 일단 여기서 먹자는 대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삼치회 삼합은 여수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방법인데요. 맛이 어떨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이제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요리사분이 저한테 이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김에다가 고추냉이 간장을 찍어서 갓김치를 올리고 양념장도 더해서 이렇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양념 맛이 너무 강해. 이거는 삼치 맛을 제대로 즐기기에는 조금 이쪽 분들은 이쪽 삼치회 맛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을 이제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말고 일단 그냥 간장만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고추냉이가 조금 들어가 있는 간장인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첫 느낌은 약간의 찰기가 있으면서 부드럽게 풀어져요. 보통 생선회라는 게 씹는 저작감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입안에서 훅 풀어져 버려요. 그냥 이거는 간장만 있어도 그냥 맛있어요. 딴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부드럽고 감칠맛, 그 기름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은근한 기름 맛이에요. 회 종류 중에 이런 조직감이 나는 것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 삼치에만 있는 조직감이에요.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물감이 없어요. 보들보들하고 풀어지면서 감칠맛이 밑으로 깔리면서 지방이 이 고소함이 은근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고급스러워요. 그 삼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자산어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삼치에 대한 것이 나와요. 3배나 빨리 자라고 3배나 빨리 움직이고 3배나 빨리 커서 삼치라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삼치는 망어라 불리며 잘 먹지 않는 생선이었는데요. 한 감찰사가 삼치 맛이 좋아서 정승에게 뇌물로 보냈으나 삼치는 이동 중에 부패했고 썩은 생선을 받은 정승이 화가 나서 관찰사를 좌천시켰다는 전설까지 전해줍니다. 하지만 지금 삼치는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의 고급 생선이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로회가 맛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생선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잡으면 사후 경직이 일어나니까 생선살이 단단해져요. 질겨져요. 보통 그것을 두고 쫄깃한 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아직 생선의 단백질이 분해되기 이전이니까 감칠맛도 많이 부족하죠. 화로회는 수조에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점액질이 분비되는데요. 스트레스 없이 바로 잡아 숙성시킨 선어회에는 더 풍부하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참치는 겉모습을 만졌을 때 마치 물풍선을 만지는 것처럼 살이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살결은 손질을 잘못하면 부서지기 쉬운데요. 깨끗하게 손질한 삼치는 얼지 않는 온도에서 4~5시간가량 숙성시켜줍니다. 숙성된 삼치는 먹음직스러운 선분홍 색깔로 변하는데요. 인내의 시간 동안 단백질이 분해된 삼치는 부드러운 식감과 동시에 탄력이 생겨 쫄깃한 맛을 냅니다. 담백함이 배가 되어 한 점 맛봤을 때 여운이 길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먹다 보니까 거의 뱃살만 지금 먹고 있어요. 이 색깔이 약간 옅은 게 뱃살이고 약간 짙은 색깔이 회색빛이 도는 게 등살입니다. 뱃살은 일단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풍미가 강렬하고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도 강해요. 등살은 뱃살에 비해서 좀 조직감이 약간 더 있어요. 감칠맛도 더 풍부한 것 같은데 기름이 적으니까 고소한 맛이 좀 덜해요. 저한테 이 둘 중에 어떤 걸 주로 먹을래 그런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뱃살. 뱃살이 훨씬 맛있어요. 사장님, 혹시 소금 있나요? 예, 굵은 소금 좀 주고 싶어요. 갑자기 소금은 왜 찾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은 소금 쓰신다. 참치가 워낙 맛있어서 이 맛을 되도록이면 조금 다치지 않게 해보려고 참치의 맛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어떤 것도 더 하는 게 삼치한테 미안해요. 맛있어요. 소금만으로도 맛있어. 근데 이 전라도 사람들은 소금이 절대 안 드셔요. 아주머니가 참기름하고 이 예. 소금하고 해서 곁들여서 드시면 더 고소하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역시 또 현지에서 먹는 방법도 있잖아요. 중요해요. 이런 방법들. 이 귀한 재료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과연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의 평가는 어떨까요? 30년 삼치 요리만 해온 사장님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맛있죠? 맛있어. 참기름이 좋다. 집에서 짠. 이 맛을 진짜 제대로 즐기려고 그러면 크기가 제 생각에는 2개는 돼야 돼요. 제가 꼭 이걸 더 먹자고 제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맛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맛있어. 원래 삼치를 즐겨 잡순 사람은 두꺼워야 돼요. 그렇죠. 얇게 이웃 분들은 썰으면 이게 삼치요 이러고 맞아. 서울 분들은 둥글게 썰어놓으면 오염에 이게 삼치가 이게 뭐이다냐 이게 우리 저 삼치를 회 말고 뭐 다른 음식으로는 뭘 해 드세요? 삼치 구이 조림 구이 다 조림. 맛있어요. 삼치는 버릴 거 없잖아요. 껍질은 샤브샤브 해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겠다. 그거 해주라고 그러. 네. 해드려야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삼치 요리 중에서도 껍질 샤브샤브는 별미로 꼽히는데요. 영양이 많은 삼치 껍질은 회를 뜨고 난 뒤에 따로 보관했다가 다시 물을 내고 마늘로 양념해 끓여낸 육수에 샤브샤브로 데쳐 먹습니다. 이 요리를 맛봐야 비로소 삼치 한 마리를 다 먹었다고 말할 수 있다네요. 기가 막히죠. 생선은 어두육밀하고 삼치 머리구이는 삼치 살 중에 가장 깊은 담백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껍질 튀김은 지방질이 많은 생선이란 편견을 뒤집고 튀김의 신세계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별미라죠. 삼치 초밥은 입에 들어가면 부드러운 삼치회가 사르르 눈 녹듯 사라지는 식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삼치 한 마리면 그야말로 10명의 장정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101가지. 오늘은 이 삼치회를 여수에 와서 먹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타이밍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 계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게 있죠. 지금 오지 않으면 이 맛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언젠가는 이때 거기에 가서 이 음식을 먹어야지 하는 것으로 목록으로 두시고 죽기 전에 꼭 한번 이 음식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여수 삼치. 올겨울에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정. 이번엔 바다와 육지 사이의 작은 섬 간월도입니다. 고즈넉한 서해 멋을 지녀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백선에 선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곳의 진짜를 맛보기 위해선 꼭 겨울에 찾아와야 한답니다. 겨울철 절정의 풍미 간월도 참굴 때문이라는데요. 이 참굴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도 있다고 하죠. 인간은 자연을 먹고 살지요.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또 그 인간이 손본 것을 또 되돌려 놓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을 느끼기도 하고 인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음식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추천하는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101가지. 바로 자연이 겨울에만 내어주는 절정의 맛 간월도 참굴인데요. 겨울철 뜨뜻한 밥에 뻘건 어리굴젓 한 점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맛. 지금 먹으러 갑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2시간가량을 달리면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작은 섬 간월도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곳엔 바다에 떠있는 작은 암자 간월암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성계 왕사 무학대사가 지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허용된 시간에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라는데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작은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길이 열리며 정해진 시간에만 만남을 허용하는 신비의 길. 그 길을 따라 국내 1호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도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좋다. 고즈넉한 운치가 있는 간월암은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데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숨은 명소라고 합니다. 1600년대 그 문집에 보면은 이제 뭐 그 무학대사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아침에 해만 뜨면 없어지고 저녁에 이제 해지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부모가 이제 너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냐.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참을 가면은 이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서 공부를 하면 참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의 반연처인 것만은 분명해요.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엔 무학대사와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무학대사가 이 드넓은 갯벌에서 얻은 참구를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전설이죠. 간월암으로 통하는 신비의 길처럼 겨울에만 이 모습을 드러내며 형성되는 최고의 굴밭. 이 간월도 참굴이 귀하게 여겨지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최고의 맛이 숨어있는 곳에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빠질 수가 없겠죠. 갯벌을 보면 이쪽에는 돌멩이가 촘촘하게 놓여 있어요. 이쪽에는 없죠. 이 돌멩이들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막 떨어져 있을 거예요. 배에 이 돌을 싣고 던진 거죠. 촘촘하게.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조성된 굴밭이. 간척 사업으로 사라질 뻔한 천혜의 굴밭을 어민들의 노력으로 되살려낸 것인데요. 하마터면 우리 간월도 참굴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뻔했네요. 안녕하세요. 딱 보시면 딱 사이즈를 아시는구나. 깔만한 사이즈. 그럼 알지. 앉아서 까고 그래. 아이고 빨리 까야지. 물 들어와 물. 물 들으면 나가야 하잖아. 바다서. 1년 중 가장 추운 겨울철에만 갯바람을 맞는 대가로 얻게 되는 자연산 굴인데요. 보통 우리가 양식굴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식으로 하는데 바다 위에다가 줄을 내려서 거기에 줄에다가 굴을 붙여서 키워요. 그래서 바깥에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물속에 있는 것을 보통 양식굴이라 그러고, 이 자연산 굴은 간조 때 이렇게 바닥에 나와요. 그래서 자라는 속도가 좀 더디죠. 더디니까 살이 단단해. 그래서 보통 자연산 굴은 작고 단단하고, 양식 굴은 좀 크고 좀 무르고 그러죠. 호락호락하지 않은 자연을 버티며 잘지만 더 단단하고 옹골찬 맛을 지니게 된 간월도의 참굴. 한눈에 보기에도 양식굴과는 크기도 색깔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굴하면 겨울철 보양식으로 불릴 만큼 우유의 200배 이상인 아연과 칼슘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데요. 제철 맞은 굴은 그 맛도 영양도 가장 풍부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맛도 영양도 가장 풍부한 12월 이맘때가 간월도 참굴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절정의 시기. 그래서 오늘도 간월도 아낙네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분주합니다. 지금 굴이 제일 맛있을 때인가요? 네, 지금 제철이니까. 이 제철인 줄 아는 게 뭐 살이 딱 올랐다는 건가? 맛이 좋다. 맛이? 어머니 맛이 좋은지 바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와. 어이 고맙습니다. 와. 거기다가 황규익 씨 바로 입안으로. 우와 부럽다. 짜도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자연산. 여기는 이 굴이 단단하고 예. 넓게가 많아서 어리저 담아도 이런 게 많아서 예. 저거요. 을개. 예. 을개라 그래요. 날개. 예. 그걸 날개라 그래요. 날감지라고도 그러더라고. 예. 이 날감지가 여기는 좀 발달해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는 아무래도 들물 날물 때 물살이 좀 세니까 아마 이게 발달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날감지가 발달해 있으면 오리굴젓 양념했었을 때 이 날감지에 양념이 많이 묻는 거지
그래서 맛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째 앉아있는 모습들이 다들 다른데요? 그 굴밭에서 선수와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쫄병이 있는데 선수는 요 자세로 하십니다. 그 쫄병은 이렇게 쪽으로 앉아서 하시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작업이 아마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 자세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앉아서 하시는 게 편하지 않나? 거기는 본래 엎드려서 돼갖고 안 돼요. 난 앉아서 되고. 네. 이게 뭐지 피가 머리로 쏟는 것 같아. 이 자세 계속 있으면. 네, 그렇죠. 어렵죠, 그런 거야. 서서하시는 분이 고수래. 아이고, 고수가 뭐예요? 선수. 고수가 아니라 선수. 선수. 네. 금방 까먹었구만, 선수라는 게. 굴의 눈 부위를 열어 한 번에 빼내는 게 선수의 노하우. 지난 45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그전에는 추워도 이거 장갑 이런 거 하나 고무장갑 뭐 안 끼고서 이 장화 밑바닥 잘라갖고서 이 손바닥에다 개고서 이거 이렇게 깠어요. 장갑 없이. 장갑도 없이. 네. 또 막 이 물 떨어지는 게 여기서 고드름 달려가고 따서 해 먹었대요 옛날에. 그렇게 지난 세월 동안 살을 애는 갯바람을 맞으며 갯벌의 곳간에서 자연이 내준 만큼만 거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시집왔던 고운 새색시들은 참구를 얻은 대가로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는 아낙네가 되었는데요. 이거 해야지. 아이고, 못 피시네 할머니. 허리도 못 피고 안 아픈 데가 있까? 허리가 아파. 원래 아파. 이렇게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걷어온 굴 한 바구니. 이렇게 하루 종일 불 켜고 나와서 일 끝나시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 뭐 돈 벌었으니까. 돈 벌었으니까 좋아.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지난 세월 삶의 넉넉함을 채워준 것 역시 바로 간월도의 참굴입니다. 이제 겨울의 제맛을 뽐내는 간월도 참굴로 배도 좀 넉넉하게 채워볼까요? 먼저 쌀 위에 당근과 참굴을 듬뿍듬뿍 넣고요. 강불에 잠깐 뜸을 들인 뒤 굴에서 올라온 거품은 살짝 제거해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갖은 고명까지 더해진 뒤에 한 번 더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간월도 참굴만큼이나 이 영양 굴밥 역시 절정의 맛을 위해 잠깐의 배고픔쯤은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네요. 기다림 끝에 드디어 완성된 영양 굴밥. 보기만 해도 풍요로운데요. 겨울에 제철인 간월도 참굴이 따뜻한 온기를 품은 맛 과연 어떨까요? 죽기 전에 먹어야 할 맛이라는데 이거 지켜만 보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이 시기만 되면 간월도를 찾는 사람들은 꼭 제철의 참굴 맛을 본다고 합니다. 그 앞엔 두말할 필요 없이 영양 굴밥 한 상이 차려집니다. 밥 안에 듬뿍듬뿍 채워진 참굴의 맛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철 맛 좀 즐길 줄 아는 분들의 영양 굴밥 먹는 법. 매콤한 무채에 비비고 짭조름한 간장 양념장에 쓱쓱. 거기에 고소한 김까지 싸먹는데요. 취향 따라 영양 굴밥 먹는 법도 각각입니다. 어떻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영양 굴밥.
겨울철 제철에 즐기는 굴의 맛 막 느껴지세요? 굴 향이 좋고 살아있는 것 같고 바다 냄새 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연두 뭐 이렇게 씹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씹으면 쑥 들어가는 거야. 그냥 막 고소합니다. 물밥이 들어가니까 또 양념장도 넣고 해가지고 그냥 고소하게 맛이 좋아요. 그런데 아까부터 지켜보니까 이 영양 굴밥을 먹는 방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저 빨간 젓갈인데요. 아직도 저 맛을 보지 못한 저는 어떤 맛도 상상이 되질 않아요. 어떤 맛인가요? 굴이 좀 적으면 수도 있잖아요.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감칠맛 도는 이것의 정체는 간월도 참굴 맛의 최고봉. 무학대사가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바로 그 어리굴젓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굴밥을 지으려면 굴을 비린내 나지 않게 굴을 씻어야 되는데 예. 그 세척 작업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 어리굴젓의 맛을 전수받은 사장님을 만나 우리도 잠시나마 임금님처럼 호강 한번 해볼까요? 어리굴젓 담그는 걸 보여주신다더니 이건 뭘까요? 굴을 막 돌려요? 이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굴 껍질이 붙어있던 게 닦이면서 떨어지니까 골고루 닦아야죠. 게다가 바다에서 자란 굴의 영양소와 싱싱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이렇게 바닷물에 씻어주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거기에 비린맛까지 잡아준다니 진짜 그런지 맛 좀 봐주실래요? 이제 드셔보시면 바다의 짠맛은 나지만 비린맛은 안 날 겁니다. 이게 소금 안 찍어도 간이 맞아요. 생으로 먹는. 많이 맞네. 맞죠? 네. 그냥 밥 반찬 해도 되겠다. 자, 이제 바닷물에 세척한 굴에 소금을 버무려 주는데요. 비비는 중에 굴의 향이 팍 올라오네. 이제는 다 녹아서 약간 거품이 나는 듯. 저 천일염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마그네슘이 많아. 그래서 쓴맛이 있어. 그 쓴맛 안 빼면 그 김장도 맛버리고요, 젓갈도 맛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몇 년씩 묵혀가지고 간수를 뺀다 그러는데 그 간수 안에 주요 성분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을 빼야 돼요. 마그네슘이 써. 아주 고약하게 써. 제대로 어리굴젓 맛을 내려면 무엇보다 소금을 잘 써야겠네요. 근데 이 어리굴젓이란 이름은 왜 어리굴젓인 거예요? 이 을이라는 말이 그 을에서 온 거거든. 을간이 이르잖아요. 좀 모질한 사람들, 을간이. 그게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을이. 보통은 소금의 양, 젓갈을 할 때 넣는 소금의 양보다 훨씬 소금의 양을 적게 해서 을간으로 했다. 그래서 을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굴젓만이 아니라 소금을 좀 적게 넣은 것을 갖다가 어리젓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리젓 중에 이거 굴젓이니까 어리굴젓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석화젓 같은 경우는 소금 많이 넣어. 이게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짜기는 짠데 또 그것도 진석화젓도 또 매력 있어요. 그 나름대로. 소금의 한 끗 차이가 어리굴젓의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얼간으로 소금에 버무린 굴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효를 시켜야 한다는데 어쩜 굴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일까요? 아래 굴 젓국이 녹아서 내려와 있고 이제 가벼워진 굴은 위에 떠올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시면 발효가 끝난 굴젓은 염도를 낮추기 위해 젓국은 버리고 굴만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 상태를 백젓이라고 합니다. 젓국이 들어가면 굴젓의 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발효된 굴만 버무릴 겁니다.
자, 이 백젓에 고춧가루를 버무려 뻘건 어리굴젓을 만드는데요. 이때 뜨거운 물을 사용해 고춧가루를 섞으면 같은 고춧가루 양을 넣고도 더 맛있게 매운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빛깔 참 곱죠? 자, 이제 숙성된 굴을 고춧가루에 버무리면 되는데요. 어리굴젓을 고춧가루에 버무리는 이유, 매운맛 맛을 위한 걸까요? 고춧가루 안에 있는 캡사이신, 이게 이 발효가 되고 있는 여러 미생물들의 성장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이런 어리굴젓의 그 알갱이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맛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 고춧가루가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잘지만 단단한 간월도 굴의 모양을 고스란히 간직한 데다 오돌오돌 씹히는 촉감이 일품인 명품 어리굴젓. 그런데 이 어리굴젓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선 흰 쌀밥이 한몫한다는데요.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다는 흰 쌀밥과 어리굴젓 한 숟가락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야, 어우 밥 잘 됐다. 와. 많고 많은 밥 중에 어리굴젓의 짝으로 흰 쌀밥을 고집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고소한 게, 와, 좋다. 찬바람이 탱하고 불면 이 어리굴젓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굴을 따고 이 어리굴젓을 담급니다. 그때 딱 맞춰서 또 햅쌀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서해 바다를 메워 농경지로 만든 서해 간척지 사업. 이 간척지 사업으로 간월도 참굴과 간척지 햅쌀이 새롭게 태어나며 둘의 인연이 시작됐는데요. 특히 햇빛을 잘 받고 자라는 데다 해풍의 영향으로 맛도 영양도 더 풍부한 간척지의 햅쌀은 28년이 지난 지금 무기질을 가장 듬뿍 머금고 있어 햅쌀이 가질 수 있는 절정의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이 시기에 어리굴젓의 짝으로 햅쌀밥이 아닌 다른 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햅쌀밥과 이 어리굴젓, 이 두 개의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어리굴젓을 밥 위에 올려서 먹어야 돼요. 지금 먹지 않으면 이 맛은 많이 반감돼요. 지금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맛있는지 요렇게 딱 한 점에 딱 밥 한 숟가락의 양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리굴젓은 딱 한 점이면 돼요. 햅쌀이라서 밥이 달아요. 단맛에 이 어리굴젓의 매콤한 맛에 감칠맛에 짠맛 이게 같이 밸런스를 이루죠. 이 어리굴젓만 먹어서는 그 맛의 진가를 몰라요. 하얀 쌀밥하고 같이 어울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맛이 있어져요. 아, 저도 이 맛이 반감되기 전에 어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굴전. 굴전. 이거는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잘지만 단단해서 더 깊은 맛을 지닌 간월도 참굴. 이곳에 오면 참굴로 만든 별미들을 줄줄이 맛볼 수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샘 자극 절로 되는 간월도 참굴의 향연. 올겨울은 이 굴 요리들로 식탁을 좀 풍요롭게 해봐야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한교익 씨. 물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굴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채소들을 아주 얇게 썰었어요. 이렇게 얇게 썰어야만이 굴하고 균형을 이뤄요. 작은 간월도 굴의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 채소는 최대한 가늘게 썰어주고요. 여기에 동치미 국물을 더하면 그야말로 참굴을 후루룩 마실 수 있는 간월도 굴만이 뽐내는 맛, 굴물회가 완성됩니다. 아, 보기엔 새콤달콤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신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 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단맛을 많이 안 넣어서 그래요. 단맛을 많이 넣으면 또 신맛도 덩달아 같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순해요. 보통 물에는 있잖아요. 여름에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겨울에 아랫목 따뜻한데 앉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한겨울에 아이스크림들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여기는 스케일이 달라. 전을 큼직하게 붙였습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굴전입니다. 간월도 굴의 별미들은 잔굴의 특징을 잘 살려 그 맛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낸다는데요. 노릇하게 익어가는 전 안에서 굴은 바다의 맛을 얼마나 품고 있을지. 작지만 뭉치면 강한 간월도 굴의 풍미가 지금 제 코끝에도 느껴지는 것 같네요. 한번 안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와. 이 굴전을 간장에 찍어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부추를 간장에 절여놨어요. 간장에 절여져 있는 부추를 이렇게 들어서 전 위에 올려서. 와. 보니까? 진짜 부럽네요. 맛이 없어졌어. 굴향이 굉장히 강해요. 보통 이렇게 부침기를 하면 그 굴향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굴향이 굉장히 강해요. 간월도의 굴 같은 경우에는 잘지만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굴전 맛이 더 맛있네. 굴무침이에요. 배도 들어가 있고, 이런 무침 먹을 때는 이런 채소류하고 같이 입에 넣고 와삭와삭 씹어야 돼요. 아, 이거 뭔 복이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딱 좋아하는 맛. 짜고 달고 시고 맵고 맛 밸런스. 아마 굴이 주는 향, 바다 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양념에도 버티네요, 굴이. 맛있어요. 와, 저를 포함한 한국인이 딱 좋아하는 맛에 바다의 향까지 더해진 간월도 굴무침. 정말 저 한 젓가락 제가 먹고 싶네요. 서양화에 보면 굴 그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장 프랑소와 트루아가 그린 굴 점심 식사라는 작품을 보면 바닥에 앉아서 하녀가 굴을 까고 있고요. 테이블에서는 귀족들이 약간 포즈가 풀어진 듯한 그렇게 해서 굴을 개글스럽게 이렇게 먹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그림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 당시의 귀족들의 사회상들이 슬쩍 드러나요. 그렇게 굴을
사랑하고 맛있게 먹었던 그 서양 사람들이 이 어리굴젓을 맛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인간과 자연이 둘이 서로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으로 보자 그러면 이 밥과 어리굴젓이 그런 자연의 조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맛있는 밥 한 그릇과 어리굴젓 먹어야 돼요.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황교익의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간월도 참굴, 정지영도 추천합니다. 불맛이 최고야. 삼치! 음.